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올케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스님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참교육을 당한 못된 시누이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마흔이 되는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며 공감도 하고 분노의 댓글도 달고 했지만 지금껏 저희 얘기는 남편 말고 누군가에게 한 적이 없었네요. 그냥 한 번쯤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마흔이 다 되어가는 아줌마이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렇게 글을 적게 되네요. 저는 돌무렵에 미혼 모이던 생모가 생모의 오빠인 외삼촌에게 저를 맡기게 되었답니다. 생모가 저를 오빠에게 맡기게 된 것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들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외삼촌 되시는 분과 외숙모 되시는 분을 저는 아빠 엄마로 알고 살았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위로 오빠 둘이 있는데 오빠들도 제가 동생이라고 양보도 많이 해주고 정말 많이 예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상한 오빠 둘 있는 집의 막내딸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외삼촌 외숙모이지만 그렇게 부르기 불편하니 그냥 아빠 엄마 제 부모님이라고 할게요. 부모님은 제 호적도 가져오셔서 서류상으로도 저를 친딸로 해놓고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지만 엄마 아빠는 철들지 않고 투정 부리는 막내딸의 모습을 더 좋아해서 마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친정부모님에게만큼은 떽떽거리며 잔소리도 하고 애교도 떠는 막내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살고 있어요.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라고 알고 있던 생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저희 생모라는 사실을요. 생모는 저를 외삼촌에게 맡기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얼마 안 가서 파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오빠인 저희 아빠에게 돈을 가끔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빠가 생모에게 혼자 힘으로 살라며 제가 중학생일 무렵부터 돈을 주던 것을 끊어버렸더니 저에게 사실을 알려버린 것이었어요.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게 되고 그때는 사춘기라서 그랬는지 저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제가 집에서 부모님 눈치를 보기 시작했나 봐요. 또 항상 밝고 명랑했던 저에게 좀 어두운 면이 보였는지 학원 선생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30대 초반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자상하신 분이시라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자신이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라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줄 수가 없으시다며 미안하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과 오빠들이 제가 집에서 눈치를 보고 가족들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으로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원하겠냐?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투정도 부리고 애교도 많은 저희 모습을 원하겠냐?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정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 학원 선생님께서 저를 종종 불러다가 지금은 마음이 어떻냐고 물어봐 주시고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선생님께 얘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은 한번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 차라리 화를 낼 것이지 당신들 눈치를 보지는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저는 다시 예전의 딸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투정 부리고 더 애교 떨고 오빠들도 괴롭히고 부려먹는 예전의 막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저는 직장을 다니며 신랑을 만날 때까지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남자들을 다 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무의식 속에서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 유치한 발상이죠. 20대 초반에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사귀는 사이인데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졌던 제 순수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털웃음이 나곤 합니다. 어쨌든 신랑과 사귀게 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에 함께 술 한잔 하다가 신랑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제 출생 이야기를 신랑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신랑은 얘기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도 내 부모가 되는 것이라며 신랑에게 시부모님도 알고는 계셔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네요. 마지못해 신랑은 시부모님께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시부모님은 그냥 모른 척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께 외동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셔서 정말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신랑의 노처녀 누나, 즉 신우가 저에게 참 못되게도 굴었습니다. 저를 보면 본체만 체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무슨 말을 걸면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음식을 하거나 하면 음식을 가지고 투덜대기 일쑤였던 사람이 신우예요. 신혼 때 신우가 이것저것 저에 대해서 트집 잡고 뒷말한 것들 일일이 말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시부모님은 워낙에 순하신 분들이라 신우가 저에게 못되게 굴 때마다 뭐라고 하시기는 했지만 신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내로 자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참고 있을 성격이었겠어요? 그저 좋으신 시부모님 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5달쯤 지났을 때 밤에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신랑 보고 나가보라고 했는데 신우였습니다. 다짜고짜 집으로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더니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기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신랑이 물어봤는데 신우가 화를 내며 제가 입양아인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며 자기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사기 결혼이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신랑이 가족들에게 다 말했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신우가 이렇게 와서 난리를 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날 시어머니께서 신우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심결에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고는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는 신우에게 신랑이 그게 누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자기에게 말을 했어야 한다며 또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신랑이 제가 입양되어 자란 것은 맞는데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 잘 받고 바르게 자라서 시댁에도 잘하고 살고 있는데 그 입양된 사실이 누나에게 무슨 영향을 준다고 이 난리냐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에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라는 말만 소리 지르며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는데 결혼하고 그때까지 신우가 저에게 했던 얄미운 짓들이 생각나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제가 신우이에게 형님이 이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할까봐 어머님이 형님한테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신우는 사기 결혼을 한 주제에 그게 할 소리냐며 또 화를 내더군요. 제가 신랑이랑 결혼한 거지 형님이랑 결혼했어요? 저는 신랑에게 결혼 전에 다 얘기했으니까 사기 결혼 아니에요. 그냥 형님이 정신이 이상한 거죠.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시댁에서 착한 척만 하고 있으니까 할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나 보죠? 신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형님, 저야말로 사기 결혼 당했어요. 집안에 정신이상자 있는 거 신랑한테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집안에 정신이상자 있는 거 숨긴 건 사기 결혼이에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우 앞에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웬 정신병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서 무슨 일 날 것 같으니 얼른 와달라고 했어요.
신우는 울부짖으며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고 남편은 신우 끌어내려고 하는데 제가 신랑에게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에 전화를 끊고 채 5분도 되지 않아 저희 집으로 경찰 두 분이 오시더군요. 제가 경찰에 전화하기 전에 주민신고가 들어간 것이었겠죠. 경찰은 무서운지 신우가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신랑이 경찰 아저씨들에게 신우를 끌어내 달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경찰과 함께 나갔어요. 그날 신우에게 제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별로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았는데 신랑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그날 엄청 사과를 하더군요. 괜찮다고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고 잠도 잘 잤습니다. 다음 날 시부모님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계속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히려 시부모님 위로를 해드렸네요. 시부모님은 신우를 끌고 와서 저에게 사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신우가 안 오겠다고 완강하게 굴어서 못 데리고 왔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서 살던지 앞으로 동생 부부 집에 오면 집에 있지 말고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딸 자식 오냐오냐 하며 잘못 키워서 사돈어른께도 죄송하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저는 결혼 잘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후로 거의 3년 정도 시댁 경조사에서만 신우를 마주칠 뿐 얼굴도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댁에 갔을 때 신우가 집 밖에 나가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 방에만 있어서 별로 마주칠 일도 없었고요. 못된 마음씨를 타고 나서인지 40이 넘어서도 신우는 아직 미혼이네요. 아이들 눈도 있으니 신우와 나중에라도 대화는 하면서 살아야겠죠.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난리쳤을 때 저도 신우 정신이상자 취급하면서 할 말 다 해서 마음속에 별로 남아있는 앙금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시 신우와 대화를 하며 지내게 되더라도 신우가 또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할 것이 전혀 두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신우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되받아칠 능력은 저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외동딸이거든요. 그런 제가 신우 같은 모자란 사람에게 당하고 살겠어요? 신랑과 시부모님도 저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글을 적고 나니 좀 개운한 마음이 들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당찬 막내 따님이시네요. 쓰니님이 좋은 분이라 좋은 분들만 만나셨나 봅니다. 따뜻한 사연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